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이틀 후면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SNS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청첩장을 따라 들어가 보면 거기에 신랑에게 신부에게 뭐 메시지 남기는 것처럼 있어서 눌러보면은 거기 계좌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기사들이 네. 나왔었습니다. 예, 지금 저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네. 저 신랑 측 보통 이제 요즘 모바일 청첩장이라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많이 보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카카오톡으로 청첩장 전달하기 기능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쪽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지금 네. 저희 저- 텔레비 배경 좀 바꿔주시죠. 예. 저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미 저거는 삼청각에서 결혼한다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저께 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네. 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어저께 대통령 아들 이동호 씨의 모바일 청첩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거는 진상을 좀 조사해야 된다. 네. 김 의원이 어저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가지고요. 이미 보도된 이 대통령 아들의 모바일 청첩장이 SNS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청첩장에 이동우 씨 아들 명의로 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네. 누구나 축의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설마 대통령께서 모바일 청첩장을 발송하고 축의금을 송금하도록 안내하라고 시키신 거 그건 아니겠죠.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하고 만약 가짜라면 네.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라고 나옵니다. 저도 저 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권의 욕심을 가진 것이 벌써 8년 전 정도 아닙니까? 2017년부터 시작됐죠. 네. 그러니까 8년이죠 벌써. 8년, 예, 네. 8년 정도가 되는데요. 실은 마음먹은 그 이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를테면 지난 대선에 나와서 대장동이랑 무슨 뭐 성남 FC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네. 그 이후로 본인은 정말 본인 주장은 내가 너무 가혹하게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를테면은 뭐 그다음에 또 법인카드 횡령 이런 여러 네, 가지 네. 뭐 의혹 그건 재판이 백숙, 시작됐죠. 그 네. 재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는 비교적 처신과 관련한 논란은 신규로 발생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얼마나 새로운 또 조심을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본인도 뭐 네. 꿈이 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되게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할 때는 부조를 안 받습니다. 축의금도 안 받고 또 상가의 경우에도 유명한 분들의 상가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좀 있는 분들은 잘 안 받는 경향이 커요. 안 받고 그냥 네. 지인들 네. 친인척들만 네. 불러서 일부러 예. 간소하게 치르는 경우도 예, 많죠. 일반 조문을 받더라도 전혀 안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회적 인사의 이의 장례식에를 빈소를 갔는데 뭐 돈도 꽤 있는 분인데 거기서 오히려 부조금을 받으면 욕 좀 먹어요. 오히려 좀, 그분은 분들 좀 그렇게 하면 안 욕 좋아 먹어요. 보이더라고요. 예, 사회적으로 유명한 예. 인사인데 예. 보면은 대부분은 저희들 취재원인 분들 네.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보면은 뭐 축의금은 네. 부의금은 네. 정중히 차절합니다. 예. 뭐 마음만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기자들 좀 뭐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주고 하시는데 저희도 취재원들한테 갈 때도 네. 제가 하거든요.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 같은 사람이야 정말 자산가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도 않지만 네. 저 같은 경우도 집안에 길 흉사가 있을 때 그걸 알려야 되나 또 이거를 어디까지 알려야 되나 알리고 싶지 않은데 막 이런 마음도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저거 지금 보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저게 번호를 누르면 제가 아까 저도 눌러봤거든요. 송금하기가 있더라고요. 저 송금했어요. 아 진짜 아니 왜냐면 뭐 한 1억 했나? 가짜인가 싶어가지고 송금 제가 송금하기를 해보니까 네. 송금하기가 되고요. 아 저기에 이제 그 은행 앱은 그렇군요. 사진이 안 찍혀가지고 예, 해보고 예. 직접 사진을 찍은 건데 네네네. 거기에 있는 계좌가 농협 계좌로 넣으니까 네. 그 이름을 안 넣었는데도 네네. 이 계좌의 이름만 넣으니까 이동호님께 계좌 번호를 넣으니까 이동호라 확 뜨는군요. 예, 이동호님께 송금할까 해서 저렇게 출금 계좌랑 뭐 이런 것들 그만 1,000원 했냐? 왜 이렇게 저 앞에 지운 게 조금 칸이 적냐?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10만 원이면 일단 더 많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저 계좌가 저게 대통령의 큰 자제분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네네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큰 자제와 이름이 동일한 네. 사람의
계좌 번호가 네. 농협에 있고 네. 그 계좌가 저 보내진 않았습니다. 조 단계에서 그냥 취소 눌렀습니다. 예. 그 계좌가 기재된 네. 모바일 청첩장이 네, 네, 네. 실제 청첩장 형태로 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청각에서 네. 후보 시절에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이 처음 됐을 때 크게 안 하고 일부 소규모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초대 저기 보면은 청첩장에도 참가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사고가 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 완전 가짜일 확률. 네. 어떤 놈이 장난을 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사실 이 판국에 누가 저런 감히 장난을 치겠습니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일종의 미스 사고. 왜냐하면은 보통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결혼 어떤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저렇게 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또 하나의 아마도 가능성은 가능성 있죠. 뭐가 있을까요? 사돈집에서 강렬히 원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왜냐하면 이를테면 아니 나는 지금 내가 그동안 평생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뿌린 저 축의금이 얼만데 저는 이번에 좀 받아야겠네요라고 하면 한쪽 사돈집에서 그래 너는 받아. 네. 난 안 받을게라고 하면 이제 분위기 쌓여지니까 같이 응해줄 확률. 음. 또 다른 확률 양가가 다 합의해서 뭐 받지 뭐 이번에 애들 뭐 저 신혼집도 마련해야 되는데 경제적 도움 좀 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받읍시다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김기현 의원의 지적이 네.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거는 대통령실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네.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어저께 11일이죠. 어제 김기현 의원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 전날 이미 저희가 본 게 이제 그 전날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전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장남 결혼식 비공개 진행, 모바일 청첩장도 비공개로 전환. 왜?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해서 모바일 청첩장이 잠깐 돌았는데 비공개로 전환됐다라는 그래요? 기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비공개가 아니에요. 저 아까 열어보니까 열리던데 이게 다만 진짜라면 사진은 사라졌더라고요. 아 처음에 봤을 때는 예. 그 이재명 대통령 큰자제분하고 그다음에 그 결혼하실 분하고 네. 사진도 있었어요. 웨딩 사진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몸 사진 저 얼굴 사진 같은 건 보여주지 맙시다. 예, 네. 사진은 사라졌어요. 네. 예, 그래서 하는데 일부 보도들은 비공개로 전환됐다라고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른바 프라이빗 모드로 비공개 처리됐다고 하는데 뭔가 링크가 아직도 살아 있는지 그래서 이건 빨리 대통령실에서 처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대통령 자제한테 돈을 막 쏩니다. 이거 결혼식이니까 괜찮아 말이면서 막 큰 돈을 막 쏘고 나서 나중에 더 친해지고 친분을 강화하려고 그러고 사소한 그러니까요. 부탁하고 이러면은 이게 결국은 대통령 집안 비리 문제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네. 이게 뭐 결혼식 날짜를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결혼식 예. 날짜는 사실은 결혼식을 무슨 뭐 한 달 후에 하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 날짜를 바꾸지 그랬냐. 저는 뭐 그 부분은 사실 바꿀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자기네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선정한 날짜이기 때문에 저는 날짜를 바꿀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청첩장이 저희가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 봤는데 그게 만약에 진짜이고 또 거기에 있는 저 계좌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저게 정말로 대통령 아들의 그 계좌라면 저는 저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대통령 아들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웬만한 지도층 인사들의 경우도 결혼식에 화환이나 축의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뭐 네. 참 저는 저거는 정말 부적절하다. 놀랍기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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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빨리 시정이 되거나 진상이 네. 되거나 만약에 저런 장난을 친 사람이 있으면은 저건 또 되게 위험한 일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신종 피싱인가? 아니 진짜로 저는 신종 이게 이제 피싱 피싱인가 막 그런 생각도 약간 했다니까요. 예. 신종 피싱 기법일 수도 왜냐하면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게 대개 대통령 위신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저거를 비공개로 어차피 인원도 굉장히 조금 부를 거기 때문에 인원도 적게 부르고 축의금도 당연히 안 받고 이게 아주 우리의 일상적 사회적 그 기준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정치 뉴스 안 보다가 오랜만에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너무 환영합니다. 예. 많이 봐주세요. 하여튼 지금 경찰도 지금 경호 비상이거든요. 또 지금 저 삼천각으로 장소도 공개됐고 날짜도 공개됐고 해가지고 네. 뭐 저기에서 뭐 일부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누가 게시판에다가 네. 뭐 또 이제 테러 위협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경찰도 초비상이래요. 아, 이미 글 올린 사람 잡혔어요. 이미 네. 잡혔습니까? 네. 아, 어떤 미친 X인지 모르지만 이미 잡히지 않은 제가 아까 아침에 뜬 네.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뉴스를 제가 아침에 하도 많이 봐갖고 예, 그래서 그런 테러까지 온다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잡아주셔야 되고 네. 이 남의 결혼식은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결혼식은 그냥 젊은이들이 새 출발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축하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는 그 축하에 저는 이 계좌 공개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결혼식에 내가 내 통장으로 돈 받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이동훈 씨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대통령인 관계로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해서 네, 공산주의 사기꾼 X, 네, 간첩 X 네. 뒤에 전미어 욕설용 전미어는 X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작년 2월이군요. 예. 경남 양산에서 길거리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진보 공산주의 윤미향 이 사기꾼 간첩이 지금 유죄 나온 거는 지금 창피하지도 않다고 보는 거냐 이러면서 이 막 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윤미향 씨 측에서 네. 소송을 건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저희도 그때 다뤘었는데 네. 윤미향 의원실 주최로 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토론회가 열렸고 그때 토론회 주제가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앞으로 통일하지 않겠다라고 해보니까 여기 내려와서 무조건 통일운동과 통일의 전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나왔던 1월 발언. 1일에 예. 김정은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임종석 통일할 필요 없다. 통일할 필요 없다 했었죠. 그다음에 윤미향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막 토론회 토론했었죠.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이게 무슨 김정은 지령도 아니고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김정은 지령. 평생을 자기네가 통일이 자기네 인생의 과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뜬금포 김정은 한마디에 한마디가 나오고 신년사 신년사 한마디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노선을 바꾸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저희가 막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네. 이분과 같은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그 토론회에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 네. 북한이 전쟁으로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 네. 이런 것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발언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유튜버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한 거라. 한 거죠. 자, 명예훼손이다. 이거를 했을 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재판이 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판이 열렸는데 이게 이제 울산지법에서 형사단독 5부에서 이 재판이 열렸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 일단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니까 검찰은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네. 검찰은 윤미향 씨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네. 간첩도 아니다. 네. 그런데도 이 유튜버가 이 윤미향을 비방할 목적으로 네. 정보통신망에서 거짓의 사실을 즉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를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고 이 사람은 나는 공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과격한 정치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도 없었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 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그러면 사실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게 이 공산주의자 예. 이 공산주의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 정치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며 또 북한과 긴밀히 연결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헌법상 기본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
북한의 우호적인 입장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는다. 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재판부의 말은 어떤 사람한테 너 공산주의자야라고 해도 네. 그것은 더 이상 욕이나 이런 게 아니다. 그렇죠. 비방이 아니다. 70년대에 너 공산주의자야라고 하면은 어머나 나 안기부 끌려가라고 했었던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재판부는. 간첩은 어떡할 거예요? 간첩. 간첩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간첩에 대해서도요. 사실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북한과 대치 상황으로 예. 인해서 간첩이란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네. 그래서 수사학적 비유적 표현으로 네. 시대 정치적 상황 및 발언하는 상황에 따라서 네. 다양하게 쓰인다. 그러니까 간첩 같은 놈이라고 네. 해도 네. 그것이 너가 간첩이라는 게 아니라 네. 북한 쪽에 더 친북적이다. 네. 북한의 우호적인 너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네. 라는 표현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거를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유튜버가 윤미향을 간첩이라고 지칭한 것도 공적 인물인 윤미향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 또는 과장으로 보일 뿐 이게 사실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발언은 간첩의 사전적 의미인 적국을 위해 국가 기밀을 수집하는 행위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이 유튜버가 표현이 과한 점은 있었지만 네. 이 사람을 유죄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이거는 과거에 고영주 씨가 문재인 간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게 있었네요. 그것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그런 판결과 같은 맥락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구나. 저는 이해를 합니다. 대법원 일관 네. 법원은 네. 항상 일관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다른 재판에서 네. 내렸던 판결과 네.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고영주 변호사 그 판결하고도 이어지는 저는 거군요. 요거를 어떤 맥락으로 보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돕자면 네. 과거 윤석열, 김건희 여사 그 부부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또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 저질러서 싫어. 나는 저 사람 시원해서 좋아라고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쉽사리 명예훼손으로 하지는 이렇게 않는다. 예. 판단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 지금 댓글에 이름님 약간 열받으신 것 같아요. 왜요? 사실만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 표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했다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은 윤명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네. 해서 명예훼손 될 수도 있어. 사실적시도 명예훼손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윤명이 내가 사실이라고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간첩인데 나를 간첩이라 해서 기분 나빠라고 해야 되는 모순에 상황이죠.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했고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서는 이 공산주의자야 이 간첩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네. 앞으로는요. 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음. 많은 비판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명예훼손으로 네. 저는 소송으로 몰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예.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시점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셨던 이런 것들을 소환해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이 판결은 확정이 됐습니다. 1심 판결이었는데 네. 항소를 하지 않았고요. 검사가. 검찰이 항소를 안 네,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고 네.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정대협에서 일하던 시절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요즘 페이스북 활동을 다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